여기가 지금 다루기가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천장에. 네. 요게 보잖아요. 네. 이쪽은 지금 이 단열재가 없으니까 이 바깥쪽에 지금 단열재라고 이걸 붙여 놓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의 상태를 지금 덜쳐서 보면은 네. 여기는 깨끗해요, 지금. 네. 깨끗한데 저 끝이 문제라고. 네. 근데 이게 저 끝이 옆집이에요, 옆집 어쨌든. 그러니까 나중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옆집 벽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의 네. 경계의 벽이 되는데 항상 저 부분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아이소핑크 네. 예, 압출법 이 단열재가 여기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결로일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다 단열을 좀 천장에다가 거기에다.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단열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원래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네. 높이가 안 맞으니까 안 했구나. 안 한 거예요. 이런 귀퉁이 부분에서 결로일 가능성도 가끔 있어요. 왜 누수에 의한 것도 있고,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누수가 한 60%, 결로가 뭐 한 40% 정도 대로 하면 되니까 하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실리콘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 올라서서 있는 데고, 발브 코팅은 이 벽하고 내가 그 예, 뒷벽. 여 뒷벽까지 여기는요? 요면은? 여기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까지? 예. 이렇게? 예. 요거하고 요 윗면까지. 그렇지, 위에까지 하고 네네. 요거 밑에도 요 벽도 하고. 우리가 내진 방수로 엎어버리기는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에도 발수 코팅을 해버리는 게. 저 벽에 바르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외벽 발수 코팅을 하러 왔는데 벽이 작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데 에어리스 이 장비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벽돌벽이단 말이죠. 벽돌벽인데 매지 줄눈과 이 벽돌이 단차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굉장히 심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은 튀어나왔는데 이 줄눈이 저기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거의 뭐 이렇게 완전 요철처럼 완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일반적인 벽에도 외벽 발수 코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외벽 발수 코팅은 2번 2회를 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밑으로만 내려와요. 밑으로만. 그리고 2회째는 옆으로 가요. 이렇게 2회째는 옆으로 가는데, 당연히 1회를 하고 나서 완전히 굳은 다음에 다시 또 2회차를 시공을 하는데, 1회차 시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세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단차 때문에, 이 매지와 줄눈과 이 벽돌의 단차 때문에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각을 이렇게 주고 이 단차에 맞게끔 각을 이렇게 줘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고 다시 각을 다시 꺾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려갈 때 각의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밑에 면이 먼저 방수 처리가 되겠죠. 밑에 면이.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밑에 면이 아니라 위에 면, 이 벽돌의 위에 면이 방수액이 확실히 들어가겠죠. 그냥 이 각을 그냥 이렇게 똑바로 해서 가버리면, 90도로 해서 직각으로 가버리면 이 밑에 면에까지 방수액이 도달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을 먼저 위에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각을 주고 다시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각을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 각을 밑에서 위로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꺾어서 다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여기 표면, 여기 한번 당겨 보실래요? 그래야만 이 벽돌의 밑에 면까지 방수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굉장히 단차가 컸는데요, 요 밑에 방수액이 다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공이 돼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벽이 있고 그리고 틈이 있어요. 그 틈을 띄우고 외단열을 해요. 외단열재가 그냥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단열이 있고 그 위에 얇은 망사의 그 형태를 띈 거를 같이 드라이비트하고 같이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외단열재와 드라이비트의 두께는 불과 몇 미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두껍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 3, 4mm 밖에는 안 나와요. 바로 뒤쪽에 바로 스티로폼인 거죠. 쉽게 말해서 스티로폼, 단열재. 이 단열재를 물이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비트의 구조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는 거는 크랙이 있는 거죠. 그 크랙을 잡으려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드라이비트 외벽에 물이 새서 발수 코팅을 한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에서는 어쨌든 드라이비트 구조에는 외벽 발수 코팅은 그냥 그 드라이비트를 오랫동안 보존시키기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물이 새서, 비만 왔을 때 외벽에서 물이 새서 발수 코팅을 한다, 그거는 맞지가 않다. 자, 이제 1회차 이제 코팅제를 뿌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덜 말른 데는 뭐 흰 게 조금씩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이제 양생이 됐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외벽에다가 방수를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침투성 방수액이 있고 순수하게 코팅만 시키는 방수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팅이 된다는 자체가 방수이니까. 그리고 침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재에, 그러니까 여기 그 줄눈에 또는 벽돌에 스며들어서 방수가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모든 침투성 방수액은 점도가 거의 물하고 비슷해요. 물처럼 굉장히 묽어야 침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침투성 방수액은 점도가 물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벽에는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 침투성 방수액은 대부분 바닥에 많이 해요. 바닥에 많이 하는 이유가, 바닥에는 놀로로 문질러서 바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해서 저기 안쪽까지, 바닥 깊이까지 쭉 들어가라는 뜻인데, 그 침투성 방수액을 여기다가 에어리스로 뿌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벽에다가는 침투성 방수액을 잘 안 뿌려요.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러면 놀로로 바르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물처럼 묽기 때문에 벽에다가 바르면은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롤러에다가 액을 덜어서 해버리면 바로 그냥 물처럼 흘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벽에서 바르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에어리스로 뿌려서 방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면 침투성보다는 코팅제가 더 맞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회차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RV를 했으니까 2회차는 좌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을 줘서 이렇게 한번, 다음에 각을 털어서 이렇게 한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빈 곳 빠짐없이 다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 에어리스 뿌리다가 잠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여기 뿌려 볼게요. 바깥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액상과 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팁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굉장히 잘 하시니까 이 점도와 이 팁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선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선이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아야 돼요. 예, 그 내용은 따로 한번 페인트 하시는 분한테 페인트 하는 쪽에 이제 에어리스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예, 잘 나올 겁니다.